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2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Now You See Me 3입니다. 1편이 2013년에 나왔고 2편이 2016년 그리고 9년 만에 3편이 나오게 되었네요. 다짜고짜 약한 스포일러 하나, 사실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포스터를 보면 기존 멤버들 플러스 신멤버들 이렇게 있죠. 1편, 2편을 본 사람이라면 누군가 빠졌구나 싶을 거예요. 포스터에 그 배우 이름도 안 적혀있고 이거를 되게 무의미한 반전 요소로 만들었네요. 영화를 보면 딱히 반전 느낌도 아닙니다.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네? 라는 식의 반가운 느낌이 있는 거지. 전혀 반전이나 스포일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2편에서 아일라 피셔가 빠진 거는 당시에 임신을 해서 그런 건데 3편에서는 주요 멤버 중 딱히 안 나올 사정이 있는 배우는 없어요. 나올 사람 다 나오고 아주 반가운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은 약간 카메오 느낌으로 잠깐 나오긴 하지만요. 자, 이 시리즈는 엄청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입니다. 1, 2편 모두 월드와이드 흥행이 3억 불 중반대 정도고요. 한국 흥행은 1편은 270만, 3편은 310만. 지금이야 이 정도 관객만 들어도 대박이지만 1편, 2편이 나왔던 그 시기에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는 평범한 수준. 사실 배우들이 그렇게 엄청 티켓 파워 있는 배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평범보다는 조금 더 잘된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나온 3편을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확인해보니 4편도 제작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시 아이젠버그가 빈 디젤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키운 것처럼 나우 유 시미도 대형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로 키워나가려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약간 언럭키 분질 정도예요. 그런데 3편에서 이 시리즈가 확장될 포텐을 확실히 보여줬다. 분노의 질주처럼 시리즈를 더 큰 규모로 키워나가는 게 가능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나저나 분노의 질주 신작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지? 아쿠아맨 걔 어쩔 거냐고. 아무튼 Now You See Me 3가 보여준 시리즈의 확장성, 그 핵심은 당연히 신 캐릭터입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이번에 나온 신 캐릭터들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보거든요. 기존 캐릭터들이 있고 신 캐릭터 3인방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신 캐릭터들의 비중이 더 커요. 6대4 정도의 비중, 신 캐릭터가 6. 그러니까 이 신 캐릭터 3인방이 괜찮게 보여야지 이 영화가 재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와, 이 캐릭터들 괜찮다 라고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배우들이 누구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시겠지만 3명 모두 최근 굉장히 핫한 배우들입니다. 저스티스 스미스, 아리아나 그린블렛, 도미닉 세사. 이 중에서 도미닉 세사는 유명해진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나온 영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가 이 배우의 데뷔작이에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는 2024년에 개봉했고요. 작년 연말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 해 결산 콘텐츠를 하면서 이 바튼 아카데미를 2024년 최고의 영화로 뽑았거든요. 정말 훌륭한 영화고 이 영화로 데뷔한 도미닉 세사도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2002년생이고 앞으로 헐리우드 최고의 대세 남자 배우 중 한 명으로 활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스티스 스미스, 2018년에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 프랭클린 역으로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죠. 1995년생이고 백인과 흑인 혼혈인데 보통 흑인이나 흑인 혼혈 남자 배우는 피지컬도 좋고 강인한 이미지의 배우들이 많잖아요. 저스티스 스미스는 아주 스키니한 체형의 너드 이미지, 그래서 명탐정 피카츄 이런 영화의 주인공 역할도 어울리고 던전 앤 드래곤 실사 영화에서도 쏘쏘로 역으로 나와서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이 배우는 자신만의 유니크한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 같아요. Now You See Me 3에서도 신 캐릭터 중 가장 비중 있는 역을 맡아서 제시 아이젠버그와 함께 앞으로 이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역할로 활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 그린블렛, 2007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더랜드 실사 영화에서도 이 배우가 타이니 티나 역으로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뭔가 아역 배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Now You See Me 3에서는 아역티를 거의 벗었어요. 여전히 체구는 좀 작아 보였지만 키가 다 큰 건지는 모르겠네요. 올해 5월 칸 영화제에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더 자라봤자 1, 2cm? 뭐 대충 다 컸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중간 딸은 힘들어 라는 디즈니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제나 오르테가랑 같이 유명해졌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어린 가모라 역으로도 나왔었고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아소카에도 나왔죠. 그리고 바비에서 사샤 역으로도 나왔었고 아역 배우로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여배우 반열에 올라가는
있는 느낌이네요. 2000년대 이후 출생의 히스패닉계 대세 여배우로 2001년생 이사벨라 메르세드, 2002년생 제나 오르테가, 이들의 뒤를 이어서 2007년생 아리아나 그린블렛이 새로운 히스패닉계 대세 여배우로 떡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솔직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엄청 인기 있을 만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만 히스패닉계 특유의 개성과 매력이 있어서 보다 보면 뭔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린블렛도 그렇고 나머지 신캐릭터 2명 도미닉 세사와 저스티스 스미스까지 처음 보자마자 와 예쁘다 잘생겼다 매력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진 않더라도 은근히 가끈히 킹근히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나우 유시미 3를 볼 때도 이 배우들의 매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연기한 신캐릭터들이 얼마나 매력있어 보이느냐에 따라 영화의 재미를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캐릭터들도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재미와 매력으로는 1편과 2편에서 무조건 플러스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다다익선. 물론 그렇다고 이 영화가 1편, 2편보다 무조건 낫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영화도 나름 블록버스터, 이른바 빅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법을 활용한 신기하고 멋진 스펙터클이 나오거나 여러가지 액션들, 그런 장면들이 실망스럽다까지는 아니어도 딱히 1편, 2편보다 나아진 건 없네요. 2편에서 나왔던 그 빗물 마법, 그렇게 막 소름 돋는 엄청 멋진 장면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스펙터클의 측면에서는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쉬웠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의 트릭은 전작에 나왔던 것들을 재탕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슨 트릭인지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뻔히 예상이 되는 이런 블록버스터적인 볼거리들이 확실히 기대보다는 못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해줍니다. 극장 티켓 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볼거리는 있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특히 음악이 좋잖아요.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마다 되게 경쾌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 메인 테마가 깔리는데 그 음악이 워낙 사기라서 중요 장면들에서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은 전작들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록버스터 오락영화로서 딱 기본 수준 정도는 해준 느낌인데 그 기본 수준 이상의 재미를 느끼는 거는 말했듯이 캐릭터들에 대해 얼마나 매력을 느끼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캐릭터들에게는 반가운 느낌, 새로운 캐릭터들에게는 신선한 느낌. 기존 캐릭터들에 대해 반가움을 느끼려면 1편과 2편을 봐야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내용 이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캐릭터들에게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게 크기 때문에 1편과 2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캐릭터 3인방에 대해서도 이 3명의 배우들을 아예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그들의 대표작 한두 개는 본 상태로 보는 게 더욱 이 캐릭터들의 매력에 쉽게 빠져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배우와 캐릭터의 매력이 핵심이다. 악역까지도 괜찮아요. 로자먼드 파이크, 뭐 이 배우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나를 찾아주니까 악역이 대표 배역인 배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전에 오만과 편견에서 제인 역으로 나온 그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이 배우가 악역을 하는 모습은 여전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서 로자먼드 파이크의 악역 캐릭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내용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기존 캐릭터와 신 캐릭터들이 좌충우돌 협력하면서 악덕 기업인을 응징하는 내용이에요. 전작들과 비슷한 구성. 이번 편의 내용 자체가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캐릭터들이 다 매력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후련하다 보니까 3편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편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시리즈를 탄탄히 이어나갈 판이 잘 깔린 느낌입니다. 4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화 나우 유 시 미 3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